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오후 긴급 속보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한 대로 이번 김여정의 담화 예사롭지 않다. 그대로 그 위협은 공갈이 아니고 협박이 아니고 그대로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전 속보에 의하면 지금 개성공단 인근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근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발표는 통일부에서 하기로 했다.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여정이가 지난 13일 밤 담화에서 공동연락사무소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불과 3일 만에 이제 실행에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 측 담화들을 보면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위협과 그리고 심각한 군사 도발, 군사 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는데도 두 팔짱을 딱 껴안고 앉아 있어요. 여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당의 조치, 그리고 청와대가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정권과 이런 여당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두고 미국이 거꾸로 더 우려하고 있다. 매우 이례적으로 국방부와 국무부가 동시에 철통 같은 한국 방위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만 하더라도 최근에 김여정이가 대남 군사행동을 나선 데 시사하고 위협한 데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14일자 현지 시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입니다. 김여정이 군사행동을 공식화함과 관련된 언론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연락선을 통신선 전부 차단하고 이렇게 할 적에도, 그리고 13일 날에도 김여정이가 군사위협 담화를 냈었는데 그날 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14일 날 대답 입장을 내놨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국방부가 이제 북한의 입장을 쭉 보면서 결국은 내부 조율을 거쳐서 이 철통 같은 굳건한 방위 태세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방부의 발표는 말은 이 점잖지만은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방부뿐이 아니고 국무부에서도 대변인이 대변인실에서 입장을 내놨는데, 최근 북한의 행동과 성명에는 실망하고 있다. 방위에 대한 약속은 철통 같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도발을 피하라. 도발하지 마라.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최근 통신연락선을 차단했을 때만 하더라도 미 국무부가 실망을 표현했지만, 이 김여정이가 군사행동까지 위협하고 나니까 철통 같은 방위 약속, 이렇게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국방부와 국무부가 동시에 발표했다.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요. 이걸 보면 미국에서도 이 백악관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부, 그 다음에 국무부, 그 다음에 CIA, 그 다음에 국가정보국, 이런 기관들이 일률적으로 이런 기본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철통 같은 군사 방위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말에는요, 이 낮은 수위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이 상당한 높은 수준의 군사적 도발에도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미 정부가 먼저 설정하지는 않고 이렇게 딱 제 강한 원칙이 뭡니까? 굳건한 방위 태세잖아요. 이 말로써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를 다 전달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 내에서 그리고 야권에서도 이제 서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특사로 좀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요. 야권에서 맨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금이야말로 특사가 필요한 시기인데 정부 여당이 요청을 하면 자기가 특사로 갈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러니까 정세현 평통수석 부의장이 한마디 말하자면 지적을 나섰습니다.
특사 가고 싶다 해서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난데없이 아무나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서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 지금 현재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요. 북한보다는 정세현 부의장이 얘기한 겁니다. 특사를 보낸다 하더라도 북한보다는 미국에 먼저 보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북한과 관련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 설득이 먼저기 때문에 선미, 후북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정세현 수석 부의장의 의견은 미국 때문에 북한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 부의장입니다. 정세현 수석 부의장. 그렇기 때문에 특사를 가더라도 미국에 먼저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특사 경쟁 라인에 서 있는 사람 박지원 의원입니다. 박지원 의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안철수 대표는 특사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지원 의원도 방호복을 입고서라도 남북 특사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특사 말고 한술 더 뜨시는 분이 있어요. 문재인 특보 남북 정상 간 원포인트 회동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사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한국 정부 특사 북한이 받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향적인 겉만 번지름한 대북 접촉이 문제가 아니고요. 조용하게 내실 있는 비밀 접촉선을 통해서 북한과의 협조에 나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에서 김정은이 지금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이 원색적으로 비난한 게 뭐냐?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이 과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더 말하자면 참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요. 이 바보 같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에 관해서 이 국내 언론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북한을 비판하고 북한의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북한 내부 선전 매체들의 비난을 보도한 국내 언론을 비판한 거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참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통일부에서 또 이제 새로운 것 중에 하나는 삐라를 보내는 것은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북한이 김여정이가 담화를 발표하고 또 군총참모부에서 연쇄적으로 단계적으로 대남 보복 행동에 옮기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음까지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대화에 연연하고 있는 현 문재인 정부의 입장 여러분들 정말 이해가 가십니까? 더군다나 이제 김여정이를 비롯한 총참모부 이런 입장을 쭉 보면 공동연락사무소 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지역에 관해서도 지금 북한이 군대를 진출시키겠다고 하는 강한 입장을 내놨어요. 이런 강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볼 때 이러한 대남 압박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한국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요. 이 공동연락사무소 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사업 입찰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을 공고를 했고 1차적으로 입찰 공개에 한 업체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추가 공고까지 해가면서까지 지금 공동연락사무소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통일부 여러분들 이것이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맞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이번에 미래통합당에서 탈북자 의원 2명이 탄생한 거와 관련이 있다. 그 메시지 의미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이러한 탈북자 2명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것에 대한 불만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여권 내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탈북자들 과거에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통일부에서 연락사무소의 시스템, 이 자료관리 시스템 이런 전체를 교체 사업하는 거 2번씩이나 공고를 냈다. 이미 연락사는 9일날 다 끊겨버렸잖아요. 그랬는데 12일날 또 사업자 공고를 냈어요.
그리고 15일 날 형체도 없이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도 지금 두 손을 딱 뭐라고 얘기하나 이거를 두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다만 올려놓고 앉아 있어요. 이런 정부 정말 누가 이 안보를 챙길 것이냐. 더군다나 이제는 김여정이가 남침투로 개성에다가 군대를 주둔시킬 것이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금강산 마찬가지 DMZ, GP 다시 또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대남 전단 살포까지도 공포하고 있어요. 이러는 상황에서 과연 현 정부는 어디까지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갈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반석해드렸지만 GP, 북한 인공기하고 최고사령관 깃발을 다 내렸고 깃대도 다 내렸어요. 이것은 바로 김여정이 담화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북한 군의 동향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준전시 상태에 돌입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안찬일 박사 같은 탈북자분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북한 내부에서는 이 김여정의 담화를 실행하기 위해서 즉 대남 군사 위협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만 김정은이가 하자는 대로 김여정이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정책을 구사하고 지금 강구하고 있으니 참 큰일이다. 더군다나 지금 미래통합당 지금 이 대남 이런 위협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나 아니면 현 정부에 대해서 내놓는 메시지 입장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혼자서 제가 아침 방송에 해드렸지만은 핵항모 3척을 지금 일시에 우리 한반도 인근 태평양상으로 다 띄우고 있고 그 다음에 SLBM, 그 다음에 ICBM 도발 위협이 언제 실제될지 모른다고 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대북 응징태세 전혀 없습니다. 이 심각한 안보 회의가 우리 국민들한테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가 외교안보의 총책임자들로부터 우리 안보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저는 표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렇게는 안보정론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맨 먼저 제가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저렇게는 안보정론 꼭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 또 SNS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렇게 엄중한 안보 환경 그리고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이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